빨래 빵맹이라도 휘둘러야 될 거 아니야. 네.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몽둥이라도 일단 휘둘러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또 제 생존 전략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야 저 지금 요즘 그 상실감이 젖은 네. 또 많은 시민들, 우리 오마이뉴스 구독자들, 음. 시청자들께 위로라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중국에서 교포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그 잘 듣고 있다 그러면서 어. 많은 사람한테 내가 위로가 됐대. 난 맞아요. 그 말 들을 때 방송할 맛이 나더라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매주 예. 이제 김종대 교수 언제 나오냐 예,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글쎄.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위로와 더 격려 또 연대의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는 것 같고, 음,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2022년 12월 15일이 지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은 계속 아파하고 있고 신음하고 아파하죠. 있거든요. 네. 뭐 경제도 어려운 건 뭐 어려운 거지만 특히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이후에 음, 이태원 광장에 이제서야 음. 이제 희생자들의 얼굴 영정과 위패가 네. 모셔진 분향소가 참사 47일 만에 설치가 된 상황인데 이게 아직까지 누가 책임을 졌다, 음,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 음. 이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건 이제 이제 비극 아닌가요 이 자체가? 그래도 영정과 위패가 있고 유족들이 직접 만든 네. 이 분향소가 생겼다는 건 굉장히 저는 뜻깊게 봅니다. 때마침 어제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네.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2명의 친구를 아, 잃은 예. 생존자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무런 보살핌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네. 심리적 케어도 뭐 정부에서 뭐 1대1로 붙여서 어떻게 뭐 한다 그러더만 말짱 거짓말이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트라우마에 관한 건 주로 전쟁 사례를 옛날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라크 아프간전에서 총 12,000명의 미군이 희생됐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극단적 선택을 한 숫자는 37,000명이에요. 와, 오히려 전쟁터보다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 지금도 돌아와서 계속 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전사자는 한 8,000명 되는데 그 8,000명의 4배입니다. 4배가 넘죠. 그렇네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한 명이 죽으면 그걸 지켜봤던 4명이 돌아와서 고향에서 죽습니다. 예. 하루 평균 18명이 자살합니다. 하루 평균. 그리고 생존해 있다 할지라도 네. 알코올 중독, 재정 파탄, 이혼, 또 범죄 이런 평균 비율이 미국 국민 평균을 월등히 상회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트라우마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을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구별의 시선으로, 배제의 시선으로 봤다는 게 이제 2차 가해가 암묵적으로 미세하게 차곡차곡 쌓여왔던 거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미국의 제향군인들의 처참한 현실이고 이런 그 치부를 미국 사회가 그동안에 은폐해 왔다가 네. 작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발표하는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서 매일 하루에 18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쟁 그만하겠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가 이것의 국가적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현장에서 2명의 친구가 사망한 것을 목격한 생존자가 결국은 어떤 자기의 그 심적 고통을 하소연할 데가 없고 또 어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데서 가장 분노한 게 네. 각종 사회에서 나오는 댓글과 정치인들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마치 거기에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철없이 간 이런 어떤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걸 견뎌질 못했다는 거지 이 친구는. 그 어머니 증언입니다. 네. 근데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기 김성회라고 전 대통령 비서관 네, 다문화 예. 비서관. 그 놀러 가는 거 말리지도 못한 부모가 사죄해야지 하는 식의 막말. 네. 그다음에 그 창원시의 김민아 국민의힘 의원. 네. 또 최근엔 권성동, 장제원 음. 등등 뭐 세월호 재판이 될 거다, 시민단체가 횡령할 거다. 아니 돈을 주고서나 횡령을 따지든지 말든지 주지도 않은 돈을 횡령할 거라고 미리부터 이렇게 저기 낙인 찍어버리는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엔 명확히 2차 가해, 3차 가해거든요. 근데 그 희생자가 나온 거야 지금. 하하. 나온 거라고.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이 그렇게 이제 부각을 일부 언론 빼고는 부각 안 시키고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묻히는 것 같은데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직까지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가 끝난 게 아니다. 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참사는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에서 일단은 견디다 못해서 유족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분향소도 네. 만들고. 왜냐하면은 여기서 더 침묵하고 살면은 자기가 부모로서의 그 역할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더러 아이들 죽음이 그렇죠. 너무나 더덥고 헛된 일이 되니까 이제 슬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네. 일종의 어떤 존재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는 거. 음. 근데 뭐 본격적으로 유가족 협의회가 활동하기인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만들어진 이 초창기에 네. 뭐 성명서도 하나 안 낸 시점에서 벌써부터 그 전부터 이게 뭐 과거에 그 종북 세력 또 뭐 네. 세금 뜯어먹는 존재로 횡령, 처음부터 그 매도하고 나섰다는 거는 음. 이 유족을 위협이자 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아하. 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은 이 트라우마는 이제 감당 못할 수준으로 커지는 거예요. 계속 당하기만 했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죽어서 당하고 그 뒤에 또 매도당하고 또 매도당하고 이제 분리시키고 통제당하고 네. 이래는 어떤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행동하는 주체로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극복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실존적 자각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거칠어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이렇게 뭔가 행동하고 발언하는 주체로서 자기의 어떤 실존의 자각이 있고 마음 고픈 시면에서 내 존재감으로부터 이런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의힘이나 용사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얘들은 뭐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애시당초 인간성 자체가 틀려먹은 놈들이야. 인간성 자체가. 지금 국정조사도 어떻게 될지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시간은 1월 7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한 게 없잖아요. 며칠 그러니까 남았으니까. 뭐 시간 다 갔죠 뭐. 네. 그런데 또 연장이 될지. 아니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놓고 국정조사 합의는 괜히 해준 거라고.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윤핵관들이 사실은 그 당내에서도 윤핵관들은 소수예요. 근데 마치 당 전체 목소리 같이 들려 보여. 그러게요. 목소리 하나는 무지하니 커.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런 목소리 뒤에 윤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이제 민주당과 야권에서 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다 표출이 되는 거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트라우마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3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전혀 거의 이러지 않는 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만전을 기하기는 만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아유 도대체 입만 열면 거짓말에 아주 질려버렸는데. 네. 자 우리 시민들께서 진실의 중심, 진실의 맥락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거는 어떤 공감과 연대, 신뢰에 기반 위에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것에 앞서서 어떤 진실을 향해 가지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우리 시민들의 자기 신념화된 목소리가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 무도한 정권을 하루속히 주저앉혀 가지고 네. 우리가 주권자인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셔야 되겠고
또 지금의 언론을 믿지 마시고 오히려 대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유튜브 응원해주시고 좀 음. 그것도 다 행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잡은 손을 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야 이 무도한 정권을 이길 수 있고 음.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정말 거듭거듭 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좀 많은 시민분들이 좀 음. 다운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의기소침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외치고 외쳐도 안 바뀌니까. 자자자. 그런데 예. 무도한 권력 못지않게 무기력한 시민도 음. 같은 저기 어떤 공범의 라인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동지와 민주의 횃불을 들자. 네. 이렇게 하면서 그 호소하고 몇 번 죽을 고비 넘기고 망명 갔다 오고 했던 게 호소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거대한 서사 네.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감동적인 스토리에서 영감을 얻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도와서 집권을 시켜드린 이런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의기소침해집니까? 네. 그 과거에 저기 칼 맞아가면 노조 운동하고 망명되고 투옥되고 사형 선고받고 심지어 죽을 고비 넘기면서도 사람들 그렇게 이 정도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오랫동안 옆에서 봤습니다만은 네. 허구한 날 비주류로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셨고 네. 그런 걸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기 위한 자기 어떤 그 고행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끊임없이 감내하면서도 할 말 다 했고 네.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활력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국가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네. 민주주의가 다시 그렇네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민주주의를 국정원과 검찰과 경호처에 맡깁니까? 제가 왜 그 사람들이 짜놓은 판에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데서 우리가 왜 거기서 놀아야 됩니까? 주권자인 시민 옆에서 놀아야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확고히 다져놨다라는 생각을 하면 살았는데 이제야 돌이켜 보니까 착각이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진보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의 일방향성을 신봉해 왔어요. 고대가 중세로, 중세가 근대로, 근대가 현대로 네. 이렇게 사회는 진화하는 거라고 믿어왔던 거죠. 네. 이게 이제 진보적 세계관이에요. 진보적. 예. 그런데 그런 시간의 일방향성이 꼭 사실이지도 않은 것 같다. 그것만이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얼마든지 시간은 거꾸로 흐를 수 있다. 네.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겪고 나서 그 뒤에 더 끔찍한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는 신나치 총리가 등장했어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스웨덴의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 정당이 집권까지 했네요. 물론 그 유럽이 처한 어떤 난민의 위기와 중산층 파괴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남의 나라 일일까요? 이게 우리한테 남의 나라 일입니까? 지금 윤석열이 저런 어떤 공안 기관의 권력으로 이렇게 강고해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바로 이런 트렌드입니다. 이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극우 사회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가늠하는 것은 시민들의 강력한 어떤 자기중심성 네. 또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작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각성된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일단 결국엔. 그런데 네. 의기소침하시면 이거는 약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 어떤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유, 아닙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라. 음. 절대 의기소침하지 마시라. 네. 세상은 우리는 고난 속에 재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더 찬란한 미래를 만든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네. 무엇이 인간적인 거고 우리가 지킬 가치인가를 알 수 있는
무수한 교과서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시간 되실 때 넷플릭스 들어가셔가지고 아,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한번 보세요. 이 전쟁 영화 이번에 나온 1차 세계 그게 대전. 이제 레마르크의 원작 소설로 네. 참 그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음, 그게 영화로 나온 거거든요. 네. 거기서 그 전쟁의 비정함과 그 비정함 속에서도 적군하고도 연민을 느끼는 그 마지막에 죽어가는 주인공의 그 안타까운 눈빛들을 한번 보시라. 네. 저게 바로 인간이다. 음, 저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서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진 동료나 저기 이웃이나 네. 또는 어떤 내가 모르는 누군가도 존재한다는 걸 믿고 그것을 응시하면서 네. 이런 어떤 슬픔도 아. 같이 하게 될 때 그것이 힘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 스스로를 통치하는 겁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란 뜻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윤석열이 지배하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럴 때일수록 공부 더 하고 네. 유튜브에 댓글 한번 쓰시고 그리고 이제 힘내자고 이야기하고 실제 네. 힘을 주실 수 있는 아하. 그런 향기와 품격이 높은 시민들이 오마이뉴스도 만들고 저를 지켜주실 거다. 예. 이런 어떤 생각 안 하면은 제가 뭐 무슨 수로 견딥니까? 제가 무슨 방어 그러게요. 수단이 있습니까? 자, 저희 뭐 댓글로 김종대 교수님을 많이 응원하는 분도 많으세요. 지금 보면 김종대님 천재 댓글도 있고